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총선 이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의료계가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 교수 등이 사분오열 양상을 보이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 일식이 북미 대륙을 관통하면서 한낮이 밤처럼 캄캄해지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개기 일식은 보통 때보다 2배 정도 긴 4분 반가량 이어졌는데 개기 일식 동안 태양 바깥쪽 대기를 관측할 수 있어 세계 각국 연구진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1위 반도체 생산업체인 타이완 TSMC에 우리 돈으로 16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다음 주에 나올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고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산불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 산불 위기 경보도 경계 단계로 상향됐는데 산림청은 이번 한 주가 올봄 산불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연일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화 상대인 의료계는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직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대한의사협회와의 합동 기자회견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단 위원장은 SNS에 의협비대위 김태구 위원장,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과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의사 커뮤니티에서 불거진 대통령과 9일 만남 소문에 관해서도 만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분 양상을 보인 이후 만날 것으로 알려졌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회장이 만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협 비대위 측과 임현택 차기 회장은 양측의 만남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에 임현택 차기 회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협 인수위는 회장 당선자의 임기는 다음 달인 5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비대위 운영 과정에 당선인의 뜻과 배치되는 의사결정과 대외 의견 표명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극심한 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발표된 뒤 김태구 비대위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운영 중이지만 최근 의료계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어 단일 목소리로 정부와 대화에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학사 일정을 미뤘던 의과대학들이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속속 수업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8일 기준으로 서울대와 이화여대, 경희대 등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40%에 이르는 16개 학교가 수업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4개의 의과대학도 오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사 일정이 정상 운영되지 않으면 집단 유급을 피하기 어렵다며 의대생들의 복귀 부담을 덜기 위해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수업을 다양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대부분은 재학생이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할 경우 F학점을 주고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유급 처리합니다.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가 국내 지상국과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2호기는 현재 목표 궤도에 안착해 초기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점검 등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8일 오후 5시 53분부터 국내 지상국과 필요한 데이터 송수신이 이뤄져 여러 차례 교신을 통해 초기에 군이 원했던 최적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찰위성 2호기는 우리 시각으로 8일 아침 8시 17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사의 펠컨 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네, 이처럼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은 나타나는 동안 평소 어려웠던 태양에 관한 연구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최대 4분 이상 지속하면서 평소보다 2배가량 길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연구진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양이 검은 그림자에 뒤덮여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개기일식입니다.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으로 보통 2분에서 3분 사이 지속합니다.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이 되며 나타나는데 달의 본 그림자 안에서는 개기일식이, 반그림자에서는 부분일식이 나타납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멕시코와 북미, 캐나다 동부를 가로질러 약 4분 30초가량 관측됐습니다. 보통 개기일식과 비교하면 역대급으로 긴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측은 불가능했지만 국내 연구진도 현장을 찾는 등 이례적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개기일식 중에는 위성통신이나 항공통신 장애를 일으키지만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태양 바깥쪽 대기 코로나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태양 광부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달이 해를 완전히 가려가지고 바깥쪽 대기인 코로나를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다음 개기일식은 2년 뒤인 2026년에 또 한 차례 예정돼 있지만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을 통과해 한반도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측 가능한 개기일식은 10여 년 뒤인 2035년 9월 2일로 북한 평양과 강원도 고성에서 가능하고 서울에서는 부분일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북미 대륙을 가로지르며 진행된 개기일식 관측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천문연구원은 미국 텍사스주의 관측단 2팀을 파견해 개기일식을 관측하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국제우주정거장용 코로나 그래프 핵심 연구를 위한 지상 관측에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측은 미국 현지 시각 8일 낮 12시 18분부터 오후 2시 58분까지 2시간 20분간 진행됐으며 연구진은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 영역인 코로나 온도와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4개 필터를 통해 편광 영상과 비편광 영상을 모두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오는 9월 국제우주정거장의 발사에 설치될 코로나 그래프 관측 결과와 함께 코로나 연구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고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산불 발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도 경계 단계로 상향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 능선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산불 진화헬기가 물을 쏟아부으며 불길을 잡습니다. 지난 휴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무려 14건. 올해 하루 발생 산불 건수로는 가장 많습니다. 4월 들어 기온이 크게 오른 데다 건조한 날이 이어지면서 산불에 더 취약해진 겁니다. 서울 홍릉 뒤편에 있는 천장산입니다. 이 낙엽들이 손으로 잡으면 부서질 정도로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충북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건조할 시 낙엽 위에 불태가 떨어지게 될 경우 10초 이내에 발화하게 되고 여기에 바람이 더해지게 되면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산불 위기경보도 경계 단계로 상향됐는데 경기와 강원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산림과학원이 날씨와 건조도, 바람 상태 등을 바탕으로 예측하는 산불 위험 등급지도입니다. 이 전국이 높음 단계인 주황색으로 표시된 가운데 서울 일부를 포함한 전국 9개 지역에서는 매우 높음 단계인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산불 위험 지수가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산림 내 연료 습도가 낮아 산불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월의 경우 산불 위험 지수가 높음일 때 하루에 7건에 달하는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2대 총선일을 포함해 이번 주는 단비 소식 없이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이번 한 주가 올봄 산불의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고 산불 감시 기술과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에 나섰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K웨더가 이화여대 기후 환경 변화 예측 연구센터와 손잡고 기후 변화로 인한 리스크 관리 기술을 개발합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기업이 태풍과 홍수 등 이상 기후로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와 온실가스 감축으로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기후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K웨더는 미국에서 2026년부터 상장 기업의 ESG 공시가 의무화되고 국내에도 의무화가 계획돼 있다며 이번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ESG 가운데 환경 요소 대응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타이완의 TSMC에 1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타이완 TSMC에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 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조치로 당초 예상됐던 50억 달러보다 30% 넘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보조금에 더해 50억 달러 규모의 낮은 금리의 대출도 함께 제공하기로 해 총 지원 규모는 1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미중 간 패권 전쟁 속에 해외에 있는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 안보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해 경제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20%를 생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파격적인 보조금의 배경엔 TSMC의 화끈한 대미 투자 발표가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SMC는 애초 400억 달러로 계획했던 미국 내 투자 규모를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애리조나주에 세 번째 공장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상 외국인 투자 규모로 가장 큰 규모로 우리 돈으로 88조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지원으로 6천 개의 제조업 일자리와 2만 개의 건설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자국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에 대해선 모두 195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지 언론들은 삼성전자가 세 번째로 많은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삼성 측도 추가 투자 규모를 2배 이상 늘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부진과 잇따른 사업 실패로 궁지에 몰린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손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르면 내년쯤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AI가 등장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머스크의 호언장담이 이번엔 실현될 수 있을까요? 유투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테슬라의 CEO 머스크가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영상입니다.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지난 15년간 쏘아올린 로켓들을 웅장한 음악과 함께 재현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진행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7년 안에 인류가 화성에 착륙하고 이어 2050년까지 화성에 자족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2026년이라고 공언했던 화성 착륙 시점은 4, 5년 정도 미뤄졌습니다. 30억 달러의 자금 유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공지능 AI 분야에 대해서도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xAI라는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머지않아 챗GPT에 맞서는 AI 챗봇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머스크는 전력 공급 문제가 해결된다면 곧 인간을 넘어서는 AI가 등장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My guess is that we'll have AI that is smarter than any one human, probably around the end of next year. 머스크는 앞서 지난 5일엔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오는 8월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머스크의 호언장담은 최근 자신과 테슬라를 둘러싼
비관적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기차 수요의 둔화와 중국 업체들의 약진 속에서 당장 반전의 계기를 찾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또 AI나 로봇 분야에서도 경쟁 업체들의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들어 30% 넘게 빠졌고 월가에선 거품의 종말이란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이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했다고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밝혔습니다. 포브스는 현지 시각 8일 올트먼의 자산 가치를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500억 원으로 집계하며 자체 조사한 전 세계 부자 순위 가운데 2,692위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38세인 올트먼의 자산은 대부분 투자 수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트먼은 오픈AI의 CEO를 맡기 전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중 하나로 꼽히는 Y 콤비네이터를 이끌며 다수의 스타트업에 투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의 부동산도 갖고 있는 올트먼의 재산은 공개된 서류와 자체 조사를 통해 추정했다고 포브스는 설명했습니다.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 공습이 무섭습니다. 싼 가격을 무기로 배송 속도까지 높이며 어느새 국내 시장 점유율 2위와 4위로 올라섰는데요. 하지만 판매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안정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빠르게 몸집을 키워가는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 파격적인 가격의 중국 직구 제품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쓴 건 가격 때문에 썼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싸게 여러 개 살 수 있으니까 싸니까 막 여러 개 사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실패해도 뭐 그만이다 2,000원 이러니까 그래서 좀 막 사게 되는 게 있었고. 투자를 늘리며 배송 기간을 줄여 일부 지역에서 당일, 다음날 배송까지 개시했습니다. 저는 지금 7,000원짜리 무선 마우스를 결제했습니다. 나흘 뒤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테무의 성장 속도도 무섭습니다. 30초에 9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의 미국 슈퍼볼 중계 광고를 5번이나 넣었습니다. Download the Temu app and shop like a billionaire. 중국 업체의 성장세는 국내 유통과의 큰 위협입니다.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한테 엄청난 타격을 지금 입힐 것으로 보이는데 일종의 태풍 같은 건데 1차적인 피해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싸게 구매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인증도 받고 안전 인증 같은 걸 받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되파는 그런 이제 수입 업체들이 거의 이제 고사 위기다. 제품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알리에서 많이 팔린 용품 31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튜브와 보행기, 치발기 등 유아들이 밀접 접촉하는 용품에서 기준치의 55.6배에 달하는 푸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이 나왔습니다. 앞서 인천 본부세관도 알리와 테무의 장신구 404개 제품 중 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출된 카드뮴과 납은 신장이나 소화계에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무려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수치가 발견됐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의 종류로는 귀걸이가 가장 많았고 반지와 목걸이 순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테무의 거짓 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의 평일 이용객이 정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역들이 아직 개통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기존 역의 접근성과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영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32일 개통을 시작한 GTX-A. 동탄에서 수서까지 19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이른바 수도권 30분대 출퇴근 시대에 막을 열었다고 주목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자리도 많고 이용하기도 편리해가지고 환승도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초반 이용률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GTX-A 평일 이용객은 하루 평균 8천여 명으로 예상 수요의 46% 수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주말 나들이 이용객이 하루 평균 15,0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출퇴근 이용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주요 역들이 아직 개통 전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역과 서울역 등 전 구간 개통은 빨라야 2028년에야 가능합니다. 정부는 승객들이 GTX를 새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이용하기까지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GTX 역사 위치가 아쉽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동탄역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동탄역은 인근 주거단지와 단절돼 주민 불편이 커서 노면전차 트램이 추진 중인데 이것도 2027년에야 개통됩니다. 동탄 외곽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거를 이용하려면 교통이 안 좋아, 동탄이. 전철도 없고 기타 등등 동탄역까지 오는 게 좀 불편하지 않나. 전문가들은 GTX가 지하 40-50m 밑에서 운영되는 만큼 버스 등 지상교통과의 원활한 연계가 필수적인데 아직은 부족하다고 진단합니다. 피크에 한 14분 간격으로 오는데 그 간격하고 버스에 연결하고 잘 맞춰줘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싱크로나이징이 되도록 해야 되고 부족한 지역에서는 버스 노선 조정도 이제 필요하고 수요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다른 노선 개통이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광역 극단철도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GTX-A만 가지고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BCD가 가능한 한 빠르게 개통이 돼서 개통 초기인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민주주의의 축제로 불리는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권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를 매길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이 4년 임기 동안 집행하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총 유권자 수로 나누면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값이 약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의미까지 생각하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훨씬 더 큰 가치가 담겨 있겠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